1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의 중3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 정석 안 가져오신 분 있나요? 없군요. 정석 9버전이어야 돼요. 옛날 거여야 되고요. 지난번 수업할 때 마지막에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수업을 조금 다르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랑 똑같이 진행은 안 할 거고 조금 다르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진행할지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수업하는 건 그대로 갈 겁니다. 수업하는 건 그대로 갈 거고요. 1교시, 2교시 있죠? 1교시에 문제풀이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2교시에 이제 진도 나갈 겁니다. 똑같아요, 이것까지는. 3교시가 우리 평일에는 3교시면 7시부터 시작이죠? 5시, 6시, 7시. 7시부터 7시 20분까지는 지금하고 똑같이 진도 또는 문제풀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7시 20분에서부터 7시 50분까지는 우리 하던 1일 테스트 있을 겁니다. 근데 1일 테스트 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1일 테스트는 보시고요. 여러분이 교재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숙제를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책 한 권으로 드린 거예요. 저 책 한 권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과제 해온 거를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4교시랑 5교시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4교시에는 교재를 펴보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쭉 넘기다 보면 이론 쓰는 란이 있고 조금 넘기다 보면 투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투데이 해서 1 있습니다. 14문제 있죠? 이거 문제 유형별로 한 문제 정도씩 넣어놓은 겁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라서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4교시에는 뭐부터 할 거냐면 1일 테스트에 오답 유사할 거예요. 우리 제시 없을 겁니다. 제시 없을 거고요. 이제 제시 없고 오답 유사하는데 2배수 할 거예요. 2배수 할 거고요. 2배수 드렸을 때 다 맞으실 때까지 계속 2배수 할 겁니다. 틀린 거에 또 2배수, 틀린 거에 또 2배수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클리어할 때까지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리어하면 뭘 할 거냐면 투데이를 할 겁니다. 투데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투데이는 풀어서 OMR 선생님 드릴 거거든요. 매일매일 드릴 거예요. OMR 드릴 겁니다. 그러면 OMR 제출하면 선생님이 뭘 드릴 거냐면 해설을 드릴 거예요. 그럼 해설을 드리고 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하면 이건 3배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제가 됩니다. 투데이는 4교시에 풀 거예요. 4교시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할 겁니다. 만약에 4교시 끝날 때까지 다 못 풀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못 풀었다. 사실 우리 시험 보는 거나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제대로만 하면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했는데 못하면. 4교시까지 하면 OMR은 무조건 제출할 겁니다. 푼 데까지만 해서 무조건 제출할 거고요. 그거의 3배수가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5교시에는 뭘 할 거냐? 5교시에는 여기에서 과제, 본인 과제 채점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면 돼요. 사실 5교시라고 하긴 했는데 본인이 4교시 때 이거 다 끝나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때 교재 제출한다고 그랬죠? 예. 요거 기준으로 이때 제출한 거 기준으로 선생님이 과제 했나 안 했나 체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다 했다 그러면 남지는 않는 건데
여기 절반밖에 못 풀었다 이때 제출했을 때 그럼 50%라고 써서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과제 못하면 남아서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4교시부터 5교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다 하시면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투데이 다음에 보세요. 투데이 다음에 보시면 정석이 있어요. 투데이 끝에 보면 지난번처럼 정석 문제 푸는 거 번호 나와 있습니다. 정석 문제 푸는 거 번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쭉 넘어가시면 이제 이거 번호 푸시면 돼요. 그 오답 체크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넥스트 데이가 있죠. 네, 이게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난이도는 우리 투데이보다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20문제 나갈 거고요. 요거 다 끝나고 나면 20문제 풀고 나면 뭐가 있어요? 뒤에 수학 영역 해가지고 25년 진명여고 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거고요. 요거 몇 개 학교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순서가 좀 뒤죽박죽 랜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오시면 되고요. 쭉 해서 넘어가시면 제일 뒤에 OMR 있죠. 이 OMR은 요 문제 푼 거 체크해서 이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뜯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회차가 끝났죠. 1회차가 끝났고 다음 여기 2회차에 또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덥냐? 뭐를 하셔야 되냐면 한이 여러 개 있는 한숫가라고 말하면요. 맞습니다. 다항은 한이 여러 개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늘은 과제 해온 게 없죠. 과제 해온 게 없어서 그냥 진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우리 확률과 통계이긴 한데 확률과 통계 아니요 안 왔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이긴 한데 확률과 통계는 개념적인 것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의 정의, 문제 푸는 방법 뭐 이런 간단한 정도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출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기출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해오세요. 학교 시험이니까 50분 동안 푸는 게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 지금 50분 만에 이거를 다 풀어서 만점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0분 넘어도 되니까 문제 푸는데 좀 정성 들여가지고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됐어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없나요? 종빈이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왔지? 늦게 오나 보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진도 나가면요. 일단 일일 테스트 보긴 볼 겁니다. 일일 테스트 보긴 볼 건데 진도 다 끝나면 그냥 투데이 쭉 푸시면 돼요. 알겠죠? 응?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정석 옛날 버전 문제지 사오라고 그랬어요. 이번 22 개정 말고요. 2018년에 출판된 거 사오셨어야 됩니다. 모르죠? 왜 이렇게 덥죠? 강의실이? 선생님만 개 덥나요? 그죠? 덥죠? 어? 저기 유리창에 햇볕이 너무 들어서 더운 것 같아요. 이번 문제 1번 문제 풀고 이렇게요. 여러분, 확통은 여러 번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 확통은 여러 번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되는 내용이 사실상 없어요. 뭐 다른 내용 뭘 알아야 된다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확통은 열심히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한 큐에 웬만큼 올라옵니다. 그럼요.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 빨리 찍고 오세요. 빨리. 자, 그래서 확통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통은 크게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이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두 번째는 확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경우의 수는 우리 공통수학 맞나? 공통수학 하에 있는 공통수학 2에 있는 제일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경우의 수 파트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팩토리얼, 그 다음에 순열, 조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순열은 순열인데 어떤 순열, 조합은 조합인데 어떤 조합,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친구의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항정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항정리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이 이항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뜬금없이 경우의 수 이야기하다가 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중요할 거고요. 확률은 크게 2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전체 경우나 우리가 원하는 경우 모두 경우의 수의 일부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확률 그 자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숫자를 구해서 전체 중에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확률이 이거고 확률이 이건데 둘을 어떻게 하면 뭐가 나올까 이런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행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은 이때 배우는 게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독립 시행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독립 시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까 앞에 했었던 이항정리의 내용, 그 식들을 일부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통계 파트에서는요. 우리 이번에 시험 봤죠? 뭐 봤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에 대한 내용하고요. 연속 확률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산에서 조금 특이한 형태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에서 조금 특이한 형태인 정규 분포라는 걸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들을 연결하는 이야기까지 갈 거예요. 이러고 나서 마지막에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표본집단으로 나눠서 모평균의 추정 및 여러분들한테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모평균의 추정하고요. 요건 원래 있었어요. 모평균 추정하고요. 뭐가 추가됐냐면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이야기가 추가됐습니다. 완전 신나죠? 여러분 선배들은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만 배우는 겁니다. 모비율의 추정이고요. 옛날에 교육과정이 있었다가 지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비율의 추정까지 하게 되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우의 수가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경우의 수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요 이야기들은 경우의 수 따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개 쉬운 영역입니다. 여기는 어려워요. 이 위쪽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이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푼다 정도면 되고요. 요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왜가 없어요. 왜를 설명하려면 수학적인 지식이 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왜는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에 대해서 절대 안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경우의 수가. 근데 경우의 수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이번에 우리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주 노멀한 형태의 문제들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수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까지가 수능에 나오는 거고요. 아주 옛날에는 통계래. 확률과 통계도 수능 영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률과 통계 수능 영역에 있었을 때 단골로 나오던 형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면 수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능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들로만 나오니까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 따라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마 3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방학 때 듣고 이제 시험 보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오늘 경우의 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씨? 제인씨? 오자마자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제인이 교재 있니? 교재 없니? 자, 오늘 경우의 수 이야기할 거고요. 경우의 수, 아까 얘기 드렸듯이 팩토리얼, 그 다음에 순열, 조합,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적어주세요. n 팩토리얼 또는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계승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그 기호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n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올 때까지 n이 나올 때까지를 쓰는 게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왜는 없어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약속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5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누가 나올 때까지 5가 나올 때까지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1 팩토리얼은요. 1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니까 그냥 1. 됐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이걸로 정의할 수 없어요. 1부터 시작하는데 하나씩 증가해서 0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랬는데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뒤에 가다 보면. 그래서 0팩은 1로 정의합니다. 약속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을 만약에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0이 아니고 얼마로 생각하면 된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의, 약속이니까 받아들이고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열입니다. 순열이고요. 순열은 순열은 순서의 상관이 있고요.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 구조를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NPR,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 그거의 이니셜 P를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N의 의미는 뭐냐면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의 의미는 무엇? 선택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호로는 저렇게 쓰고요. 저 친구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된 형태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거 공통수학 2 할 때 이야기했었던 건데 A, B, C, D 5명 있어요. 5명 있는데 이 중에 반장, 그리고 부반장, 그리고 뭐 할까요? 반장, 부반장하고 하나 더. 요즘 학교에 뭐 직책 같은 거 있는 거 있습니까? 반에? 반장, 부반장 말고? 학생회요? 뭐요, 이거? 이거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n-r 팩토리얼이에요.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미남 이렇게로 뽑을게요. 미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미남을 뽑는데 반장 A고 부반장 B고 미남은 C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반장 C고 부반장 A고 미남은 B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죠.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순서에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케이스가 되니까 이걸 순서에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인 씨, 자, 그 다음에 반장 A, 부반장 A, 미남도 A야.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뭐라고요? 요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인 씨,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지는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얼마? 5고 r이 3인 순서에 상관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니까 5p3이 되는 거고요. 5p3은 요 계산에 의하면 5팩토리얼을 5-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5-3팩토리얼로 나누면 요거 2팩이고 5팩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60가지가 있는 겁니다. 제인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이렇게 60가지의 경우 순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조합은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뽑은 걸 또 뽑는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열이냐 조합이냐는 순서를 바꿨을 때 같은 취급을 하냐 다른 취급을 하냐로 사실상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N, C, R 조합이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 C로 적는 거고요. NCR, N하고 R은 똑같아요. N은 선택지 그리고 R은 선택 횟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NPR 순열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NPR을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적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제인씨! 정신 차리세요. 벌써 수업 시작했는데 이름을 205번 정도 불렀어요. 정신 차려요. 제인아, 눈을 떠.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제인씨, 그래요. 눈을 뜨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역시 예를 들어보죠. A, B, C, D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학급 위원 뽑을 거예요. 학급 위원 3명 뽑을 거예요. 그러면 학급 위원 3명을 우리 반 학급 위원은 A, B, C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CBA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니네 반 학급 위원 누구야? 그랬을 때 A, B, C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랑 CBA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같은 경우죠. 그럼 뽑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ABC라고 이야기나 CBA라고 이야기하나 같은 거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고요. 학급위원 3명 누구야? 그랬는데 A가 학급위원이고 심지어 A가 학급위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되겠죠.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5, C, 3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 5개고 선택 횟수가 3개잖아요. 그래서 5C3이고요. 5C3은 여기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5팩을 5-3, 2팩하고 3팩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럼 얘는 5, 4, 3, 2, 1을 1 곱하기 2,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누니까 1, 2, 3, 1, 2, 3, 2 해서 10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10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자, 조합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NCR하고 NCN-R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데 요 RN-R을 더했을 때 요 친구가 된다면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10 컨비네이션이랑 10 컨비네이션 8은 같습니다.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10팩을 10-2, 8팩하고 2팩으로 나누는 친구랑 10팩토리얼을 10-8, 2팩토리얼하고 8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요.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0명 중에 합격자가 2명 있어요. 10명 중에 합격자 2명한테 가서 합격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하고 8명이 불합격자죠. 불합격자 8명한테 가서 불합격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순열, 조합, 팩토리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요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적으시고요. 네, 선생님은 캠핑장에 갔다 왔습니다. 혼자 갔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마침 그 빈 자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어제 캠핑장에 갔는데 파주에 있는 그 평화누리 캠핑장이라고 임진각에 있는 걸 갔습니다.
아이씨,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불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점심때만 잠깐 있다 오려고 되게 간단하게 해서 갔거든. 막 바람이 너무 센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밖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타프만 치고 햇볕만 피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고 춥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 안에 있다가 왔어요. 차 안에서 1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5시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막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 가봤더니 다들 행복한 얼굴로 그 추운 데서 놀고들 있더라고요. 몰라, 선생님 몸이 안 좋아서 더 춥게 느낀 걸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춥고 바람 많이 부는 데서 다들 행복한 얼굴로 아이들 또는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약간 이 전쟁통에 피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짐도 뭐 거의 안 가져갔으니까 그냥 차에 다 있거든. 집에 가서 딱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아웃도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올 때는 이렇게 추운데 다음에는 좀 간단하게 칠 수 있는 큰 텐트인데 바람을 잘 막아주는 거를 하나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알아보면서 있었거든. 근데 집에 딱 오는 순간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걸 사 먹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타인의 취미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즐기는 게 정말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아웃도어를 좋아하지 않아. 약간 그리고 그 생각도 났어요. 군대 있었을 때 생각도 조금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누군가에겐 좋은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난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추운 거 더운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난 뭐 취향이니까.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텐트에 TV를 가져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LG에서 나온 스탠바임이라고 이렇게 가방 안에 모니터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밑에 스피커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텐트 구석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캠핑장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야. TV가 있고 근데 그 캠핑장 전기 쓸 수 있는 데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장작불이 타는 영상을 틀어놓으셨더라고.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예.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캠핑장에 왔지만 TV는 포기할 수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런 거랑 이런 게 있으면 애들이 캠핑 왔었을 때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캠핑 왔었을 때만큼은 애들도 TV 안 보고 좀 뛰어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거랑 이제 아이스박스인데 전기로 되는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냉장고죠, 냉장고. 휴대용 냉장고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난로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엄청 큰 난로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잖아. 외부에 나가서 안락함을 느끼고 싶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TV도 있는 거고, 냉장고도 있는 거고, 이번엔 추워서 없었는데 캠핑용 에어컨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막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놓은 게 집 아닙니까?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집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도 집같이 안락함을 원한다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캠핑을 갔는데 캠핑장을 집같이 꾸며놨어. 집하고 다를 게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캠핑 뭐 몇 번 가긴 하는데 되게 간소하게 하고 다니거든. 간소하게 하고 다니는데 캠핑 그 장을 세팅하는 것만도 막 한두 시간씩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뭐 그런 거랑 그 추운 데서 밖에서 잔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캠핑 가면 낮에만 잠깐 놀다 들어옵니다. 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근데 인간의 유흥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맞으니까요. 원래.
여러분들 뭐 게임하고 놀고 그러는 게 사실 생산적이거나 그런 활동은 아니에요. 그냥 즐거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난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친구 중에도 게임 만드는 친구가 있거든. 그 안드로이드 게임, 아이폰 게임 이런 거 만드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 술 먹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 걔나 나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게임. 그리고 게임 같은 거에 보상도 막 얻으려고 막 우리가 직접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보상만 받고 싶고 게임은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대.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자동사냥이 나왔죠. 그럼 자동사냥으로 돌려놓고 심지어 자동사냥 초창기에는 클릭하는 게 몇 번 있었대, 사람이 하는 게. 근데 이제는 클릭도 안 한대. 그럼 한 번 딱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막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혼자 열심히 한 다음에 보상을 따단하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보상은 내가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요즘 세대들은 보상은 보상일 뿐 내가 굳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그걸 모으는 행위를 좋아하는데 고생은 하고 싶지 않대.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다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임은 별로 없고 게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자동사냥 돌리죠? 맞죠? 자동사냥 돌려놓고 공부하다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물품들 보상 받는 거 그런 거 받으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재미를 느낀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대. 그런 거랑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나오면 기뻐하잖아요. 피파 같은 거 남학생들 하면 뭐 무슨 카드 이런 거 나오면 와, 막 되게 비싼 카드야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사실 그냥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컴퓨터 꺼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유흥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이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해를 점점 내가 늙었다는 뜻인가 봐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가서 개 추우면 추운 데서 차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그 오는 길에 이렇게 좀 따뜻한 텐트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집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결론은 추울 때는 캠핑을 가지 말자라는 결론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캠핑은 끝입니다. 네, 내년 한 봄쯤에 한 3, 4월 달쯤에 가야죠. 네. 자, 오늘 순혈 이야기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뭐냐면요, 바로 중복순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겁니다. 하나 더는 쉬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중복순혈이에요. 순혈은 순혈인데 무슨 순혈이라고요? 중복순혈이라고요. 제인 씨, 김제 사람, 제인아, 일어나시고요. 자, 순혈은 순혈인데 무슨 순혈? 중복순혈이에요. 그럼 순혈은 기본적으로 순서에 상관이 있고 순혈만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게 순혈이었어요. 그럼 중복순혈은 뭐겠어요? 당연히 중복을 허락하는 게 중복순혈입니다. 중복을 허락하는 게 중복순혈이에요. 그래서 중복순혈은 공식이 없습니다. 있는데 그건 없어요. 기호로 돼 있는 건 없어요. NPR, NCR 이런 기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이 방법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뭐냐면 A, B, C, D 이렇게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모두 늘어놓을 겁니다. 모두 늘어놓을 거예요. 근데 A 똑같죠? 같은 것이 있는데 늘어놓을 거고 순혈이니까 A, B, C, D라고 늘어놓는 거랑 A, C, B, D라고 늘어놓는 걸 다른 친구로 생각할 거예요. 즉 순서의 상관이 어떻다고요?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잠시만요. 앞에 보세요. 오늘 시간 많아요. 필기할 시간 많으니까. 자, 앞에 보시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처음은 할 거냐면 A1, A2, A3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A가 같지만 사실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6개의 친구를 순서에 상관이 있게 늘어놓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6팩이 되는 겁니다. 맞죠? 6팩이 돼요. 근데 6팩 안에는 뭐가 있냐면
A1, A2, A3, C, D, E 6팩 중에 하나 이거 있고요. A1, A3, A2, C, D, E 이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2, A3, A1, C, D, E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6팩으로 쓰면 이 친구들을 다른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A1, A2, A3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AAACD이고 이 친구도 AAACD이고 이 친구도 AAACDE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친구들은 AAACD라는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개수가 사실은 한 개라고요. 근데 이 개수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재조정한 게 사실은 한 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새 친구를 세 군데에 늘어놓는 방법은 몇 개냐면 이 개수가 3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00개가 사실은 몇 개라고요? 한 개인 거예요. 그럼 300개를 한 개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뭘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300개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쓰여 있는 모두 같은 애들이란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팩을 3팩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 6을 1, 2, 3으로 나누는 거죠. 약분하면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몇 개? 120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개념을 더 확장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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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렇게 있어요. 이번엔 A도 같은 개수가 있는데 B도 같은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은 똑같아요. A1, A2, A3라고 생각하고 B1, B2라고 생각해서 늘어놓으면 600개가 되겠죠. 근데 사실 A1, A2, A3가 같은 거잖아요. 걔네들을 재배열하는 매 경우마다 재배열하는 3팩이 사실은 한 개고요. 그죠? 그리고 그 경우들마다 이거요. 얘네들을 재배열하는 2팩도 사실은 한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을 1, 2, 3, 1, 2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면 60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공식은 없다고 그랬어요. 기호는 없다고 그랬어요. 일반화해서 이야기해서 A,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게 N개, 그 다음에 R개, S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N 더하기 R 더하기 S죠? 그래서 전체 개수 N 더하기 R 더하기 S 팩토리얼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늘어놓은 다음에 같은 개수 팩토리얼로 모두 나눠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3개면 3개다, 4개면 4개다, 5개면 5개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복순열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공식만 띡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 나눠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순열의 두 번째 이야기인 미쳤나봐. 나 미쳤나봐. 미안해요. 이거 제목 잘못 알려줬어요. 미안합니다. 나 미쳤나보다. 이거 미안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아이고 정신 나갔네요. 미안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선생님 중복 순열을 다른 걸로 설명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네,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내용은 그대로 요거 맞는데 제목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주세요. 쉬고 나서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이고 정신이 나갔네요. 괜찮습니다. 나이 먹었던 증거예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그냥 보통 이렇게 살다 갑니다. 네, 본인의 그런 일반적인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요. 그 본인의 이런 거 일반적인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한다고 해서 뭐 자괴감 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난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그럼 난 좀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인 씨, 야, 세인아, 일어나시고요. 수업해야 돼요. 왜 짜증을 냅니까? 자는 거 깨웠더니. 자, 아까 전에 써놨던 중복순열.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었죠? 중복순열 아까 전에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었고요. 지금 이야기는 원래 하려고 했던 중복순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나봐요. 중복순열 이야기할 거고요. 중복순열은 순열인데 무엇이다? 중복을 허락한답니다. 그래서 순열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복 순열이니까 중복, 뽑은 애를 또 뽑는 행위를 허락하는 겁니다. 제인 씨, 김재인 씨, 일어나시고요. 필기하세요, 필기.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은 순서에 상관이 있고 뽑은 애를 또 뽑는 중복을 허락하는 게 중복 순열입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게 있죠. 컴퓨터의 이진법 같은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법은 0하고 1만 쓰는 거죠. 0하고 1만 쓰는 거고요. 네 자리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리수가 있는데 이 네 자리수에 0 아니면 1을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뭘 쓸 수 있다고요? 0 아니면 1. 그리고 여기에 뭘 썼나랑 상관없이 여기도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중에 하나로 0, 0, 1, 0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0, 0, 1, 0하고 1, 0, 0, 0이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애죠. 뭐라고요? 이게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애로 쳤잖아요. 그리고 0이 하나, 둘, 셋, 세 번 나왔네요. 뽑은 애를 또 뽑는 무엇? 중복을 허락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 경우에서 몇 개예요? 2개죠. 여긴요. 2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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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사실 2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특별히 제약이 없다면 2의 4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요. 중복순열은 이렇게 직관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있고요. 그 기호가 뭐냐면 N, R이에요. 이거 우리 어디서 보던 친구랑 많이 닮았죠? 뭐예요? 파이, 3.14 그 파이의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읽을 때 N 파이 R이라고 읽고요. N하고 R, 아까 순열하고 조합할 때 N이 뭐였죠? 선택지였죠. R은요? 선택 횟수였죠. 자, 이 친구로 놓고 보면 선택지가 0 아니면 1, 2개죠. 그래서 이건 N이 얼마? 2인 거예요. 그리고 R은요. 1번, 2번, 3번, 4번. 4번 선택했잖아요. 선택 횟수 4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2의 4제곱이라고 적었지만 이걸 요 N파이 R의 기호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냐면 2파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겠습니까? N파이 R을 우리가 이건 기호고요. 알 수 있는 계산식으로 바꾼다면 결국 N의 R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호가 나왔네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인 씨, 그만 자고. 김재인 씨. 갔다 와요. 근데 화장실에서 자지 말고 와요. 화장실은 자는 곳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변기 끌어안고 자면 안 돼요. 자, N파이 R이 되겠습니다. N파이 R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순열에서 파생된 2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나 중복순열. 이렇게 2개고요. 원래 옛날 거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원순열이라고 해서 회전시켰을 때 겹치는 것을 같은 걸로 치는 게 원순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 개정으로 사라졌어요. 안 나올 겁니다. 안 배웁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교육과정 개정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순열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당연하지만 중복순열을 구하세요. 이런 간단한 문제는 안 나오죠. 뭔가 제약사항을 넣는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제약사항을 넣는 친구들의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합 이야기하면서 중복조합까지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2단원. 1단원은 뭐 별거 없어서 됐고요. 2단원으로 가서 2단원에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2단원의 20페이지. 기본 문제 2-1입니다. 2-1이고요. NP2가 30이래요. 이거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수능에도 실제로 나와요. 이 기호 있는 거 계산하는 거. NP가 30이라고 했고요. 자, NP2를 알려준 대로 해본다면 n 팩토리얼을 n-2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n 팩토리얼은 1, 2, 3 쭉 가서 마지막 n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증가해서 n이 되는 거니까 n 바로 직전에 있는 친구는 사실 뭐예요? n-1이죠. 그럼 그 직전에 있는 친구는 뭐예요? n-2가 되겠죠. 이런 식인 겁니다. 됐고요. 문제 분모에 있는 n-2 팩토리얼은 1, 2, 3 해서 제일 마지막이 n-2까지 오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팩토리얼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친구는 n 곱하기 n-1이에요. 그럼 전개해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n에 들어오는 게 자연수입니다. 어떤 자연수와 그거보다 하나 작은 자연수, 연속한 두 자연수를 곱해서 30이 나왔다고요. 이거 그냥 대입해서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n이 얼마인 거예요? 6이겠네요. 적절한 수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OPR에 6팩을 곱했어요. OPR에 6팩을 곱했더니 43,2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이야기를 하면 요건 5팩을 O-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요. 뒤에 6팩 있잖아요.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됐죠? 근데 그게 얘래요. 4, 3, 2, 0, 0. 그럼 당연히 이만큼이 약분이 되겠죠? 이만큼 약분할 거고요. 이거 얼마니? 6, 20. 그러면 6, 6에 36에 20이니까 0, 2, 1, 720이네요. 그럼 당연히 얘가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요? 72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720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 안 돼. 그러면 7, 5, 35, 7, 6, 6 하면은 맞냐? 60이네요. 그래서 약분 때리고 나면 남는 게 60. 즉 5팩을 O-R 팩토리얼로 나눴던 60이라고요. 근데 이거 여기 보내면 O-R 팩토리얼은 60분의 5팩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리고 1부터 시작해서 O-R까지 곱이고요. 연속한 숫자의 곱. 그럼 이거 1, 2, 3, 4, 5, 9 이거 60이니까 60 그대로 쓰면 이렇게 하면 10 해서 6만 남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 2. 그래서 2만 남네요. O-R 팩토리얼이 2라고요. 근데 우리 1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속한 수들을 곱했더니 2가 나왔다고. 그럼 1 곱하기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되려면 2 팩토리얼이어야 된다고요. O-R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2. R은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시는 겁니다. 기호의 쓰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수능에도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기본적인 이야기는 했으니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서요. 중복순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제인이는 변기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기본 문제 2-7, 27페이지입니다. 4개의 숫자 0, 1, 2, 3이 있다. 근데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세 자리 자연수니까 제일 앞에는 뭐가 못 와요? 0이 못 오죠? 그럼 1, 2, 3이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 3가지. 그럼 두 번째 자리 숫자에는 앞에 쓴 거 빼고
0하고 나머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가지, 여기는 앞에 2개 빼면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요. 요걸 이제 좀 규격에 맞춰서 푼다면 0이 처음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4개, 3개, 2개거든요. 근데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0, 1, 2, 3을 늘어놓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몇 군데예요? 3군데.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늘어놓는데 1, 2, 3하고 3, 2, 1을 다른 걸로 치니까 순열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빼자는 거예요? 제일 앞에 0, 땡땡으로 시작하는 친구를 빼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되니까요. 그럼 남은 두 자리에 1, 2, 3을 늘어놓는 방법이니까 3P, 2를 빼주시면 된다 인 건데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열에 대한 내용. 근데 두 번째, 중복을 허락할 때 이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0 빼면 3개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중복 허락한다고 했어요. 앞에 쓴 거 또 써도 됩니다. 그럼 0, 1, 2, 3이니까 4개고요. 마지막도 4개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4거든요. 근데 얘를 역시 중복순열의 개념을 쓴다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0이 와도 된다고 생각하면 4개, 4개, 4개죠. 그럼 선택지는 4개고요. 선택 횟수는 3개에 1, 1, 1을 써도 되는 중복순열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0, 5고 땡땡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4개, 4개인데 사실 이게 뭐라고요? 선택지 4개의 선택 횟수 2개짜리 중복순열이라고요. 그래서 빼시면 얘가 나옵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4. 됐죠? 그래서 보통은 신호 같은 거 만들 때 요 이야기를 쓰고요. 자, 기본 문제 2-8 보겠습니다. 2-8 보시면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였죠? 정의역이 하나의 대응, 화살표를 가진다. 그리고 화살표가 같은 걸 가리켜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함수는 그랬어요. 그래서 1, 2, 3이고요. 4, 5, 6, 7이잖아요. 1의 선택지 뭐예요? 4, 5, 6, 7 중에 하나죠. 4개. 2의 선택지는요? 4개. 4개.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복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 2, 3이 순서대로 가리키는 걸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4, 5, 5. 그럼 이건 사실은 4, 5, 5. 이걸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4, 5랑 5, 4, 5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순서에 상관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5가 2번 나왔잖아요.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무엇으로 생각한다? 중복순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몇 번 선택해요? 3번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고 중복 순열이 된다는 거죠. 4파이 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중복순열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중복순열은 별거 없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많이 쓰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 적어드렸던 이항정리 파트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이렉트로 문제풀이로 가보죠. 우선 길찾기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거고요. 왜 원순열이 바로 나오나요? 30페이지. 30페이지 영어 단어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자, 근데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나열을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S는 3개 있네요. 그 다음에 U 하나 있고요. C 2개 있고요. 그리고 E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를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7팩이죠? 전체 7개를 나열하니까 7팩인데 같은 게 있네요. 몇 개 있어요? 3개. 같은 게 있네요. 몇 개? 2개. 이렇게로 나누시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제약사항이 있어요. 양 끝에 S가 왔으면 좋겠대요. 양 끝에 S가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여기 S가 오고 여기 S가 오래요. 그럼 지금 S를 미리 놔두고요. 남은 건 S 하나, U 하나, C 2개, E 하나예요. 몇 개 늘어놓으면 돼요? 5개 늘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5팩인데 같은 게 2개 있네요. 2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개 S가 모두 이웃한대요.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덩어리로 묶으시면 됩니다. 원래 한 덩어리로 묶고 내부에서 재배열하는데요. S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재배열을 해봤자 같은 걸로 칩니다. 그래서 S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늘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5팩이거든요. 근데 C가 2개 있죠. 2팩으로 나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위치 같은 걸 고정할 때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길찾기 문제가 있거든요. 길찾기 문제를 할 때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B까지 갈 거예요. 근데 길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최단 경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쓰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아래로 가는 걸 B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무조건 A가 3번 있어야 되고요. B는 무조건 몇 번 있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중간에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A 3개랑 B 5개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 도착합니다. 그럼 이걸 늘어놓는 방법으로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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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이렇게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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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돼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는 8팩이죠? 8개 있으니까 3팩하고 5팩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문제에선 이렇게 못 풉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에서 제약사항을 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꼭 여기를 지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혹은 여기는 지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을 줍니다. 그럼 정석적인 방법은 여기를 꼭 지나야 된다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친구를 잘라내요.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꼭 거쳐야 되는 데부터 결승까지 여기 도착지까지 이렇게 또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A 2개, B 2개, AA, BB를 늘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친구는 A 하나에 B 3개를 늘어놓는 방법을 구하신 다음에 2개의 경우를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풀어요. 왜냐하면 제약사항들이 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채워넣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에서 2, 1 여기는 1 더하기 1에서 3, 1 더하기 2에서 3 이런 식으로 숫자 채워넣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갈 수 없어요. 지금 여기로 꼭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1이고요. 3이고요. 여기 6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6이 그대로 가니까 여기 6 돼요. 이렇게 가는 거. 여기 6 되죠. 그럼 여기는 6이 들어오니까 12. 여긴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6. 여기도 6. 그럼 여기 18,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포인트들을 모두 잡고 막 겹치는 거 빼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개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해설들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풉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가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길찾기 이야기까지 드렸고요. 길찾기에 제약사항이 없을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게 더 빠릅니다. 숫자 채워넣는 것보다. 됐어요. 아유, 선생님이 오늘 풀어드릴 건 다 풀어드렸고요. 시간이 개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개 많이 남아있어서 재밌는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숙제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연습 문제 2단원, 2-2번, 36페이지 2-2번 요거 하나 같이 풀어볼까요?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는 거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었나요? 한붓 그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한붓 그리기 하는 방법? 한붓 그리기 하는 방법은 어떤 점에서 선들이 몇 개 있나 확인합니다. 그래서 선들이 몇 개 있나 확인해서 점들에 모두 짝수인 선들이 있으면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요. 시작한 데서 끝나는 거고요. 홀수인 점이 2개 있으면 하나가 시작점, 하나가 끝점. 그리고 홀수인 점이 1개거나 3개 이상이라면 한붓 그리기를 할 수 없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점이 두 개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포인트 7개 있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홀수인 점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를 그리세요 했는데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편의상 A라고 놓고요. B라고 놓겠습니다. A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요.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할게요. 4번은 무조건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돌 거예요. 그럼 1, 2, 3으로 선택하는 거랑 3, 2, 1로 선택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1, 2, 3으로 선택하면 이거 돌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3, 2, 1로 선택하면 이렇게 돌고 요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팩이 됩니다. 3개를 3군데에 늘어넣어야 되니까 3팩이에요. 근데 1번을 선택한다고 해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이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당 몇 개씩 있는 거예요? 2개씩 있어요. 그래서 2개씩 있는 게 둘이니까 3제곱. 이게 A에서 B를 넘어오기 전에 저 3개를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넘어오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똑같죠? 5번, 5번, 6번이라고 하면 5, 6, 6, 5 다르죠? 그래서 2팩 하고 하나당 2의 2제곱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고요. 그럼 반대로 B에서 A로 가는 방법은 2팩 곱하기 2의 제곱 한 다음에 3팩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다들 자고 있어요. 서운합니다. 이렇게들 자고 있다니. 개서운해요. 자, 그렇죠. 이거랑 이걸 더하면 되는데 사실 같은 값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결국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케이스가 겹치지 않게 나누셔야 됩니다. 케이스가 겹치지 않게 나누셔야 되고 혹시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이거랑 이게 같은 이야기구나 겹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냥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시험은 이따가 다음 시간 7시 20분에 볼 거고요. 지금은 뭘 하시면 되겠어요? 투데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요.